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이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한 지 하루 만에 한미 합동 군사 훈련 등을 이유로 합의된 사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강경 카드를 내밀더니 같은 날 오후에는 판문점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 명단을 통보했는데요. 이산가족 상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북한의 속내는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가장 궁금한 건 네. 그저께 실무 접촉 때는 사실상 이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렇죠. 어제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돌변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산가족 상봉 행사 실무 접촉에서는 우리 키 리졸브 훈련이라든가 중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를 직접적으로는 안 했지만 네. 그러나 이제 화해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좀 포괄적인 그런 경고는 나름대로 했는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연장선상에서 B-52 전략 폭격기가 나름대로 지금 비행 훈련을 하게 되니까 네. 이것이 북한의 당국을 좀 자극을 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라고 봐야 되지 결코 갑작스런 태도 변화라고 볼 수는 없죠. 그 B-52 폭격기를 문제 삼았는데 사실 왜 이산가족 상봉 실무 접촉이 있는 날 B-52 출격한지도 좀 의문이고요. 왜 북한이 이 B-52 폭격기를 문제 삼은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실무 접촉을 하는 날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 모든 게 군사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계획돼 온 그런 훈련이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네. 그것이 이제 5일에 잡혔다 이래 보는데 그러나 어떻든 북한 입장에서는 B-52 전략 폭격기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안 그래도 키 리졸브 훈련 소위 한미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특히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나름대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자기들이 보기에 위협적인 그런 군사 행동을 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그런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항상 이게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북한이 항상 한국 언론에서 보도한 걸 두고 네. 이거 통제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 한국 정부가 진전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냐. 네. 어제도 보니까 비방 중상을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문제를 삼은 것 같습니까? 예, 본래 이제 북한이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는 큰 화두 속에서 네. 이행 전략으로서 제안을 3가지 해놨지 않습니까? 비방 중산을 중단하고, 그리고 또 적대적 군사 활동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또 핵과 관련된 이런 실질적인 조치, 네. 이런 것을 하자고 했는데, 비방 중상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북한이 네.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여러 매체를 통한 그런 언론에서 소위 북한의 요새 실체를 밝혀내는 또 예. 북한에 대한 뉴스가 상당히 많아졌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죠. 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이제 서로 유일 영전에 떴는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아직까지 불안정하거든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부정하거나 또 거기서 또 희화화한다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행태 자체를 사실 북한은 당분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 구두를 신고 육아방에 들어갔다. 이 보도가 좀 문제가 됐을 아마 거라는. 그게 바로 이제 북한이 말하는 존엄을 해친다. 그래서 북한에 있어서 사실은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예. 이렇다 저렇다는 비판적인 그런 언론 활동을 한다는 것은 네. 상당히 도저히 상상도 못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북한의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소위 최고 존엄을 해치는 이러한 어떤 언론 활동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일단 자기들이 나름대로 실무적 차원에서 비판을 하고 여기에 대한 경고를 해야 자기들의 역할을 다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도 그대로 두고 실무적으로 아무 활동도 안 했다고 한다면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소지가 있는 게 또 북한 체제라고 보면 되겠죠. 최근 백두혈통 관련된 보도도 있었잖아요. 네, 제주도에서 발견됐다 이런 그렇죠.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도 혹시 좀 문제가 예, 맞습니다. 있나요? 그것 자체도 소위 이제 북한의 혈통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존엄을 해치는 그게 해당이 된다고 보죠.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북한이 바로 비방 중상을 중단하자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북한 내부에 특히 좀 고위층이랄까 네. 좀 중요한 관료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이게 전파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김정은 유일 영도 체제를 이끌어 나가는 데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고육책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네. 측면이라고 보기 좋겠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참 궁금한데요. 사실 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한 첫날에는 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루 만에 또 위협을 했습니다.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상봉 명단을 또 교환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속내를 풀이하면 좋을까요? 예,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자체는 자기들이 어떤 목적이든 개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을 네.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좀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소위 존엄에 대한 비방 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키 리졸브 사이 한미연합 군사 훈련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측면들, 이런 것들은 그 과정적으로 충분히 거론할 수 있는 또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미 이제 그런 걸 판단을 해왔죠. 네. 그래서 실무적 차원에서 자기들은 이제 이게 바로 자기들의 안보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존엄을 해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그리고 또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자체를 열린다 안 열린다 할 정도로 이것을 또 위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일단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하더라도 이런 대화를 하더라도 자기들이 뭔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하. 원하는 형태로 해 나가야 된다. 주도권을 강한, 잡기 위해서. 그렇죠. 강한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산가족을 취소할 의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취소할 의도라 같으면 자기들이 전격적으로 제안을 해서 조건 없이 이것을 개최하자 이렇게 네. 할 필요는 사실 없죠. 그러나 이제 항상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자기들이 먼저 제안을 하고 이러한 평화적인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제안을 거부하고 이것을 해치는 행위는 우리 남한 당국에서 했다. 예를 들어서 비방 중상과 관련된 조치도 전혀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미연합 군사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화하거나 또 중단하지도 않고 이랬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해쳤다. 그래 모든 책임을 아하. 남한 정부에 돌리면서 오히려 평화 공세에 활용하는 그런 기회가 항상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점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가 주의를 요한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하나만 짧게 더 질문드리면요. 앞으로 북한이 주도권을 잡고 가기 위해서 뭔가 계속 이런 약간 이중적인 전략을 펼친다면 이산가족 상봉이 끝나고 나서도 금강산 관광 문제 재개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많은 절차들이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키 리졸보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또 붙잡고 북한이 어떤 뭐라고 해야 방해 공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예, 거 할 키 의도가 리졸브 있어요? 훈련, 소위 한미연합 군사 훈련 이거는 연례적으로 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북한 당국도 하루 아침에 해결되라고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예. 그러나 어떻든 자기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고 중단시키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네. 주요한 하나의 요구 사항으로 계속 등장할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